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유롭게 드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밤새 좀 오다가 이제 그쳤죠, 그죠? 네. 원래 여기 맑은 날이면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보면은 바닷가 윤슬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윤슬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오후 되면은 또 햇살이 나오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뭐 비가 온 바다도 굉장히 운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비가 오면 이 동네가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듣고 이러면 굉장히 저는 운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전시장 갔다 오셨죠? 네, 전시장 뭐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다시피 부산 송도 바다의 조각 이야기책 출판 기념회 명랑부표. 네, 손몽주 안희정 두 작가님들 모시고 네, 출판 기념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저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는 날 저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뭐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쉬시는 날 이렇게 이런 명랑한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오시면서 이렇게 창도 보시고 밖에 이렇게 그 송도 바다가 보이시는 곳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 카페도 2층에 이렇게 보면은 풍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기 묘박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보면 큰 배들이 밖에 이렇게 배 주차장처럼 펼쳐져 있는 저쪽에 보면 수평선도 보이고요. 뭐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좀 평화롭게 보여요. 그리고 뭐 여기에 지금 요런 데서는 뭐 부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닷가 저런 데 가면 부표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책에 나오는 명랑 부표처럼 네. 예. 지금 그 본격적으로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요. 명랑부표가 이렇게 탄생하기까지 이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출판사 마인드미러의 김정아 대표님을 모시고 네 잠깐 축사 네 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아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출판사 마인드미러의 대표이자 편집장인 김정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의 글과 그림을 받아서 편집을 최종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크게 이제 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두 분이 이제 워낙에 인연이 깊으시고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많으셔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책 안에 잘 조화롭게 담는지가 이제 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경청하고 그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고 호흡을 조금 저희가 생각보다는 길게 가져오면서 또 다듬을 과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도 거의 마지막까지 쓰고 고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노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편집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이 사실 저마다 그 책을 읽는 분들의 마음에 가서 닿았을 때 다 각기 다른 책이 되는 책들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담으셔서 나의 기억과 추억을 또 떠올리면서 명랑부표에 대한 새로운 또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정아 대표는 작가로 직접 이렇게 그 활동도 하시는 분이세요. 예, 서로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합을 맞춰서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바로 오늘의 이런 단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몽주 작가님 그리고 안희정 작가님 네, 큰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담당했던 작가 안희정이라고 합니다. 필명은 사실 수달이라는 필명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외에 다른 그림책에는 분주한 수달이라는 필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문화재단에서 잠깐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홍티 아트센터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좀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설치미술이 전공은 아니었거든요. 설치미술 전공은 아니었는데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설치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들은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약간 귀엽고 컬러풀한 작품에만 좀 보시고 조금 어둡다든지 좀 잘 모르겠다는 작품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것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작가님들이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작품을 조금 이해를 더 하면 그 작품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작품을 하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림책이나 만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그런 설치 미술에 대한 이해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관람하시는 분이 더 많이 이 작품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몽주 선생님이 그거를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홍티에서 있었던 거는 한참 전에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고 이제 제가 진행은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제안을 주셨을 때 덥석 사실은 물었습니다. 예. 딱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 딱 1년 진짜 전이었어요. 덥석 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덥석 물었었고, 근데 단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었던 거는 설치 미술을 하시는 형태가 있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림책으로 하고 싶었었는지 그게 엄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작년 이맘때 안희정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책 한 권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컨텐츠와 스토리와 기획을 제공하고 책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거는 선생님 정말 주업이시니까 선생님이 좀 맡아서 이거를 끌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대략 제가 생각하고 있던 스토리랑 방향을 막 전화로 막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바로 그냥 구두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시작해서 지금 딱 이게 한 1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그 작년에 운이 좋게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는 이제 작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창작이나 그 전시를 지원하는 선정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의 작업을 좀 되돌아보고 저의 작업을 자료화하거나 뭐 프로모션을 잘 해서 뭐 굿즈를 만들거나 뭐 홈페이지를 뭐 꾸미거나 어쨌든 이제 작가의 과거사를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작업을 한 20여 년 동안 했던 작업들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재작년 한 2년 동안 가졌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아카이브를 하고 좀 부실한 부분은 좀 재편집을 해서 홈페이지도 좀 재단장하고 또 제가 만들어 놓고 정리되지 않은 뭐 캡션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손몽주 초기작인 그 선을 많이 써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라인 시리즈가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표류 시리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네를 타는 그네 시리즈가 나왔고 그 스윙 다음으로 나온 게 떠다니는 조각들이었는데 내가 뭐 앞으로 조금 더 작가 생활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업들이 조금 더 선생님 말씀대로 좀 전달력 있게 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다시 고무줄 시리즈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뭐 좀 임팩트가 컸던 스윙 시리즈를 먼저 해야 되나 뭐를 먼저 그러면 손대될지 되게 고민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떠다니는 조각들 시리즈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제 주제여서 현재부터 다시 역행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선생님이 제안을 주셨고 이제 다시 질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 조각의 형태가 뭐 이미 뭐 100년 전에 무슨 그 병기를 뜯어와 가지고 오브제가 조각이 된 지는 뭐 이미 100년이 넘어왔고 이제는 일반인들도 조각품이라고도 하지만 뭐 이제 오브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어휘력이나 그 미술에 대한 이해를 정말 많이 높아진 이 시대에 우리가 조각을 뭐 비조각이라고 하거나 뭐 비물질이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도 이제 미술사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이 뭐 미디어도 조각인 거고 사운드도 조각인 거고 할 때 저는 스토리도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조각의 형태를 이렇게 무슨 형상이 있고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장소적인 그 작업도 있지만 이 스토리 자체가 조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작업을 보완하는 면이기도 하고 또 저의 뭐 여러 작품 중에 그냥 한 점으로서 이 명랑부표라는 스토리가 저의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호기심이자 아주 그 나를 또 치유하는 시간이자 해서 스토리를 짰고 사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나 기획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책 만드는 재주는 제가 없는데 우리 그 출판사 대표님과 안희정 선생님이 잘하시는 일이어서 제가 조금 이제 수월하게 얹혀서 이렇게 1년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제가 조각 이야기라고 했는데 조각을 이야기로 풀어도 저는 조각이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좀 확장하는 조각의 변형, 조각의 어떤 그 응용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조각이란 그 제가 영문으로 스컵처라고 썼는데 우리가 막 빵 한 조각 두 조각 할 때 이렇게 조각 난 거는 영문으로는 우리가 뭐 2 pieces, 3 pieces, 피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스컵처라고 하면 이미 완결된 그 모뉴멘탈한 덩어리 잘 만들어진 동상 같은 조각을 스컵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떠다니는 조각을 피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부스러기나 조각들이라고 파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을 완전한 그 조각적인 잘 만들어진 존재감 있는 덩어리로 보고자 하는 게 또 저의 중요한 이유여서 여기다가 제가 조각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가 사실 태어난 곳이거든요. 방금 보셨던 그 공간이 저희가 5살 때부터 살았던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하에서 목공소를 하셨고 그 위에 있는 지금 이제 작가님들이 레지던시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와는 정말 이제 가까운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부표는 보기는 봤지만 이렇게 눈여겨 보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떠내려가는 부표라고 하면은 약간 쓰레기 버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명랑이라는 말을 붙여서 명랑 부표라는 그 자기의 주제를 이렇게 담으셨는데 그 부표와의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계기로 해서 그 부표를 주제로 하여 작품을 하시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송도 바닷가 또는 부산에 내지는 어느 해변의 바닷가에서 바다 수영을 해보신 분? 다행히 대부분 있으신데 그냥 풀장이나 이런 데서만 실내 수영장에서만 수영하신 분들은 진짜 부표를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 레일을 나누는 플라스틱 라인 정도도 사실은 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고향이 송도였기 때문에 송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뭐 어릴 때 못 모르고 거기서 노는 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 돗자리 펴놓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저는 그 앞에서 놀았는데 놀다 보면 제가 어딘가 이렇게 한참 떠내려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이제 엄마가 아빠가 저기 멀리 보이시면은 이제 그때 이정표는 가장 큰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내지는 내가 어디쯤 있는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이정표는 부표예요. 그 물놀이에서 더 이상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표가 있고 그 부표는 항상 반쯤 노출돼 있고 반쯤은 수면 아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끼랑 막 이런 미생물들이 잔뜩 미끈미끈하게 묻어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존재죠.
그리고 근데 어릴 때는 뭐 그거가 뭐 고맙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당연히 있는 그냥 경계선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자꾸 작가로서 생활을 하고 뭐 세상의 치열한 여러 장면들을 볼 때 그런 부표라는 존재가 사실은 또 뭐 바다에서 뭐 멋진 배나 이름 있는 섬이나 정말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물고기들에 비하면 부표는 정말 뭐 그냥 뭐 폐기물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소멸할 때까지 바다에서 떠 있는 것은 이 아이 또한 하나의 그 바다의 존재. 이 대사 중에 너는 이미 바다의 일부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표도 바다의 생물은 아니지만 바다의 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바다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를 본인도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너는 나뭇가지에게 너도 이미 바다의 일부야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떠 있는 것이 이렇게 뭐 외롭거나 이렇게 나쁘게 처해진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이렇게 함께 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살아가는 거랑 다 너무 비슷한 그 비유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꾸 제 이야기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정말 이름도 없는 하찮은 그 점 하나, 바다 위에 떠 있는 점 하나가 끊임없이 춤을 추고 끊임없이 그네를 타는 제가 최근에 작업하는 것들과 좀 맞닿아 있는 소재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그 마인드미러 대표님께서 끊임없이라는 용어를 써주셨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작업들이 그래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그네 타고 끊임없이 끈이 왔다 갔다 하고 끊임없이 탄력적이고 그게 결국은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표를 좀 착안하게 되었고 작품의 소재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해 줬을 때는 사실 덥석 물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 스케치를 하는데 첫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맞아요. 첫 그림이 네. 첫 그림이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개월 사이에 송도를 무지 다녔거든요.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까지. 가면서도 보고 가서도 보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 내용 안에는 지금은 사라진 곳들이 있거든요. 총각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어릴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없는 장소를 이제 되새겨 보기도 하고 저는 여기 완전 태생이기 때문에 총각집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있고 그리고 다른 이 장소도 사실 없어진 장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없어진 장소 안에 또 아파트가 막 들어서 있어서 그런 제 기억 속에 있는 것과 다른 구역도 있고 근데 선생님의 이 내용은 약간 옛날 그 총각집이 있었던 시절에 그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덥석 물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제가 본래는 바다를 잘 그리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남편이랑 저 뒤에가 남편인데 남편인데 둘 다 생태를 좋아해서 사실 새나 동물 쪽으로 좀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늘 보고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는 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다시 마음을 돌려서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계속 바다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윤술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늘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윤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윤술의 단어는 알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눈여겨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작업을 계기로 해서 바다를 다시 보는 눈이 생겼어요. 윤술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대도 조금 알게 되었고 아침 해 뜰 때가 얼마나 바다가 아름다운지도 알게 되었고 여기가 사실 제일 부산스러운 곳이거든요. 다른 데는 해변가에 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서 뒤쪽에는 바다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서구나 저기 영도 쪽에 유일하게 좀 바다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 위치가
정말 좋은 게 앞에가 영도잖아요. 오른쪽으로는 대마도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용두산 공원이 보이고 저 끝으로 보면 이제 해운대 쪽 이 전체 부산을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 좋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잘 몰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저기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그림이 대마도거든요. 저렇게 보여요, 진짜. 밤에는 저기에 그 빛까지 반짝반짝 보이거든요. 빛까지 보입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일본 방송이 들렸었거든요. 이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옛날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 바다에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바닷가 송도 바닷가에 가서 조개 줍고 뭐 홍합 따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라진 데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이빙 대. 지금은 다이빙 대가 없는데 진짜 거기에 빡닥빡닥 했거든요. 그 조그마한 다이빙 대 위에 한 4, 50명이 붙어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했는데 의외로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거기 사고도 참 많이 났었어요. 사람이 죽는 사고도 나서서 그래서 그게 이제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정말 이 동네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구나. 근데 지금은 조금 한산한 이 마을을 또 보게 되었고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쭉 저의 삶과 함께 이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약간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스토리를 뭐 강조하는 것도 한 부분이었겠지만 제가 선생님께 그리고 마지막에 꼭 그 출판사 대표님께 이렇게 우리 앞에 뭐 게임이나 캐릭터들 소개하는 그 인트로 장면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만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인공들이고 이 용어들 물론 우리가 뭐 영도 뭐 이런 갈매기 이런 용어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제가 일부러 여기서도 저기 보이는 섬이 주전자 섬이거든요. 저 정면에 보이는 네. 작은 섬이 주전자 말 그대로 섬이라고. 주전자처럼 예. 이렇게 주둥이가 예, 나와 주둥이가 보여서 나와 있어요. 주전자 섬이고 주전자 섬보다 조금 더 송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가리 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두도라고도 하고 머리 섬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다 대가리 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가리 섬, 주전자 섬, 총각집 뭐 그리고 낚시하면 자주 올라오는 어종들이 뭐 볼락 무늬 오징어, 술베이, 뭐 모래무치 이 동네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그 용어들이 저는 구전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삼촌들,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송도나 이 일대를 이야기하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지명이나 이런 그 물고기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담고 싶었고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장소 특정적으로 조각을 하고 그 장소를 배경으로 설치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작은 가지나 작은 포인트로 본다면 여기 지명이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조명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 제가 이 책을 만드는데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여기 제가 그 이 책을 좀 읽고 객관적인 의견을 두 분께 의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네. 김문정 선생님이 네. 오셨는데 되게 여러 번 읽고 되게 신중하게 또 내용의 리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한 말씀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뭘 잠깐 드시고 계셨는데. 삼키고. 예. 네, 그동안 제가 시간을 좀 벌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두 분의 그 부표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송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두 분이 여기서 가까운 데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바다가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께서 선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광안리 쪽에서 살았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수영복 입고 그냥 바로 집에서 나가가지고 수영하러 갔다가 그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고 뭐 그랬었고요. 지금 영도가 있잖아요, 그죠? 영도에 보면은 뭐 요즘은 사람들이 좀 모르시던데 순직선원 위령탑이라고 있어요. 그 바다에서 돌아가신 그 선원들 이렇게 모셔놓은 곳인데 저희 아버지 위패도 그쪽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바다에 좀 뜻깊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준비되셨죠? 명랑부표 잠깐 나와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몽지 작가님과 같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비슷한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배경이라든지 살아온 어떤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요. 나랑 이렇게 연령대 비슷한 여성이라는 분이 반대쪽의 어떤 생각과 반대쪽의 세상을 보고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명랑 부표를 읽고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겪었던 유년 시절에 있던 기억들, 친구들 만나고 서로 기대고 헤어지고 또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있더라고요.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이신 거죠? 네네. 동료 작가분께서 해주신 말씀이셨어요.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을 좀 받을까요? 그러면요. 뭐 편하게 혹시 뭐 그림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스토리나 아니 뭐 두 분 개인적인 질문을 좀 그 물미역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소중하지만 나름 주인공급인 아이가 이 미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공 제목상으로는 부표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뭇가지도 중요하고 또 미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서 미역이 우리가 해변에서 놀다 보면 진짜 계속 이렇게 막 걸려요. 이렇게 막 미역이 나 팔에 걸쳐져 있고 막 어깨에 걸쳐져 있고 그렇게 그 떨어져서 떠다니는 해수욕장에 그런 미역을 좀 포커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거에 너무나 큰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모았다가 뭐 소꿉놀이를 했다가 말렸다가 뭐 굉장히 중요한 장난감이었는데 여기서 그 미역이 미역 초대장이라는 별명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바래다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만 봤을 때 되게 투명한 연두빛이 빛나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새를 조금 묘사하고 싶기도 했고 또 그냥 미역이 아니라 중간에 미역들이 약간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 미역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고 해서 별거 아닌 듯한 떠다니는 그 존재지만 그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이름도 붙여주고 그 아이의 장점도 좀 찾아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주고 싶어서 그 미역이 살아있는 미역도 아니고 막 끊어진 채 떠다니는 애지만 이것조차 또 하나의 조각 덩어리로 좀 존재감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또 선생님이 고등학교 동창분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앉아서 네. 저는 우리 손몽주 작가의 오렌지
친구입니다. 진짜 어린 시절 같이 동네에서 손잡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학교 갈 때 같이 가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뭉주 작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이제 설치 작가, 환경 작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와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하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 아직 책을 읽진 않았지만 이 명랑부표, 이 부표를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적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부표가 정말 이 뭐 부산시 서구 완남동에서 태어난 저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동래구 금정구를 또 거주하고 있는 떠돌고 있는 손몽주일 수도 있고 한데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표가 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문정 선생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갈매기가 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누구를 바래다주고 누구를 초대하고 했던 그런 미역 줄기가 또 저이기도 하고 솔방울을 잃어버린 그 마음 아파하는 나무 가지가 또 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캐릭터에 저의 부분이 투영되어 있고 또 그 여러 캐릭터들이 저를 있게 하는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일부가 좀 녹아 있기도 해서 되게 그 다층적인 역할이 좀 섞여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자리 그 주변에서 이게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그 힘겹게 보면 마치 매여 있거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부표인 듯 하지만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나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계속 춤을 춘다든지 내지는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돕거나 그 누군가에게 큰 지표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어떤 등대 이상의 내지는 이름이 거창한 어떤 섬 이상의 역할을 또 하는 존재라고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부표가 저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또 한 말씀 뭐 해주실 분 또 없으실까요? 네. 조선인 작가님 혹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네. 이제 그 지하 1층에 네. 같이 이제 전시하는 조선인입니다. 아 네. 며칠 전에 네. 이제 도미북 이거 보면서 네. 무조건 도미북을 사야겠다. 아 그래. 제가 이제 도미북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 네.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좀 이제 큰 그림이 네.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도 좋았지만 그림들이 바다 인접한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바다를 해석했는가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더미북을 사야겠다.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좀 큰 책으로 출판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바다를 그려진 뭐 많은 수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또 작가 두 분이 이런 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 뻔하지 않는 일이고 또 저기 제목처럼 부표라는 게 이제 작가의 부표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들여다보는 몇 명의 그 부표가 또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전시회 오고 두 분을 만나서 더 좋았고 그리고 두 분의 또 감성이 이 책에 얼마나 묻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리 그 예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네. 한정판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이야, 한정판 득템하셨네요. 네. 절대 안 된다는 걸 확실했습니다. 네. 뭐 작가랑 친하게 지내시는 지인이라서 네. 찬스를 얻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잠깐 그 우리 안희정 선생님도 그렇게 이 지역 주민들과 교육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께서도 어르신들에게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더미치에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 제가 총각지 프로젝트를 했거나 내지는 송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을 때 진짜 여기 서구권 그리고 이쪽을 한참 경험하셨던 어르신들 지금의 한 60대, 70대, 한 80대 분들이 이런 뭐 다이빙대, 총각지, 뭐 대가리성, 송도에서 낚시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엄청 공감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께 조금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지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시에서 조금 빠진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선생님도 봐보고 저도 봐보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급하게 해서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 전시 준비할 때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송도에 대한 기억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조금 전시를 해봤으면 좀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참아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혹시나 이런 전시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현실 저희들이 추억이 담겨 있는 그 사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전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 보면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보면은 그 작가 개인의 어떤 아카이빙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모이면은 이 지역의 아카이빙이 되는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성윤 선생님 워낙에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한번 말씀 듣고 싶었었고요. 네. 또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곽태미 선생님 한 말씀. 조금 오늘 숫자가 적어서 전부 다 한마디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곽태임 선생님은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워낙 또 여러 그 재능과 에너지가 충만하셔가지고 저에게는 거의 교주와 같은 한 번씩 또 제가 많이 의지하는 선배 작가님이신데 제가 꼭 오라고 제가 전화를 따로 드려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손동주 작가가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서구의 딸 곽태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서구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잠시 공부하는 세월 빼고는 아직도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업실도 송도의 신동에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초대를 해가지고 나 여기 걸어가겠다. 나 너무 산보하면서 걸어가겠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차를 타고 와라. 와서 보니까 좀 걷기는 힘들어서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희정 선생님께서 수달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낙동강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 팀명이 부산 수달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제 손 작가한테 제가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대단하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이게 안희정 선생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작품을 하실 때 첫 작품이 한 6개월 정도 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손 작가도 물론 늘 작업이 글도 같이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또 글을 쓴다는 게 그렇게 막 쉽고 만만치 않은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글을 써내려 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편안하게 썼는지. 욕심을 부린다면 막 내가 그림도 그리고 막 조각도 놓고 글도 쓰고 이런 것도 잠깐 상상해봤지만 그것은 제가 단연간 그 예술계에서 봤을 때 그거야말로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했을 때 제가 글을 쓰는 게 가장 맞다라고 확신을 했고 논문을 쓰거나 어떤 기획서를 쓰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심사가 걸려있는 문제라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 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여러 번 수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수정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꾸 힘드시긴 했지만 되게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듯이 내 마음대로 마음껏 수정하고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서 되게 정말 조각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했어요. 그래서 또 몇 번이나 각색을 했지만 그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0페이지에 모든 페이지의 글들을 애정하지만 저는 이 바다를 보면서 충전한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왜 물놀이 하는 거를 좋아했나. 그리고 지금도 막 아무리 바빠도 지금 제가 40 몇 살이 되어도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여름이면 저는 달려가서 해변에서 수영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수영도 잘 못하지만 그냥 튜브에 그 바다에 동동 떠 있으면 파도 타기가 되고 넘실거리는 동안
태닝을 하고 이렇게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그 기분이 제가 1년치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기분을 참 자주 느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우리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전이 돼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충전을 하러 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되게 동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은 고향이 청도고 이제 뭐 산골에서 태어났고 물론 부산으로 와서 초중고를 다녔지만 이제 저처럼 송도에서 나고 자라고 물놀이를 하면서 큰 게 아니고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놀았기 때문에 어떤 물놀이에 대한 교감이나 감성은 저같지가 않다가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자꾸 그 여름만 되면 꼭 해변을 제가 가니까 같이 놀다가 보니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바다의 짠내를 맡고 파도를 타고 물놀이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도 물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자주 있어요. 그분들은 왜 물놀이를 하는지 저는 알죠. 저도 아마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뭐 헤엄을 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더운 여름에 그 만사를 제치고 물놀이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 힘든 사계절을 겪는 1년치의 충전이 된다라고 믿고 있고 아마 올 여름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 뭐 감상과 함께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네. 서구의 딸. 네. 사실 쌍벽을 이루는 네, 안 작가도 본인이 서구의 딸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한번 겨뤄봐야 되겠네요. 뭐 구의원을 하지 않을까. 같이 손잡고. 네, 그럼 또 한번 한번 또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실 남자분 네. 세 분 네, 자연스럽게. 계신데 네.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눈길을 저쪽으로 드렸더니 손씨예요, 손씨. 네, 많은 분들이 저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키 크고 안경 낀 남동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손창한 작가를 이제 손몽주 동생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는 아니고. 네, 네. 저는 이제 책을 한번 봤었어요. 이제 초기 프로토타입가 나왔을 때 이제 책을 봤는데 옹주 선생님께 이런 면이 있었나? 이분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바다를 보는 각 개인의 이제 생각 이런 게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몽주 선생님이 이제 이런 바다에 대한 작업들이 다 바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밝은 거에서 기초를 대구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쪽에 살았거든요. 일강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국민학교 저학년 때 그 방파제 쪽에서 그 익사한 시체를 봤거든요. 되게 푸르딩딩한 어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바다는 왠지 모르게 이제 좀 그 보랏빛인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다라는 걸로 이제 되고 그 색깔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서울에서 이제 공부할 때 집이 해운대 쪽이니까 그 새벽 기차에 청량리에서 타고 오면 4시 반 정도에 이제 그 떨어지잖아요. 집으로 걸어갈 때 바닷가 쪽으로 가요. 그래 되면 해 뜨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바다의 색이 있는데 그게 딱 그 색깔인 거예요. 정말 짙은 보라색. 근데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정말 미지의 어떤 동경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한 매력을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같은 부산에 살고 지금 너무 서구 이야기가 있는데 동쪽에서는 좀 바다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와 다른 경험인데 이렇게 밝은 이제 모습으로 이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재밌고 그리고 옹주 쌤의 또 새로운 모습도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작가님이신 거죠? 네네네.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저렇게 또 그 색감이라든지 이런 또 표현과 느끼는 감성이 굉장히 좀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 서쪽 끝에 있는 바다와 저기 그 동부산. 동쪽 거기는 거의 동해라고 봐야죠. 일광이면은 그죠. 해운대 위쪽으로는 동해라고 봐야죠. 뭐 제가 선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뭐 바다 입장에서는 다 같은 바다예요, 그죠? 또 혹시 뭐 오늘 와주신 분 중에서 진주와 서울에서 광주에서 정말 전국구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곳까지 와주신 우리 김일 대표님의 조금 인사도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 바다인데 저는
목욕탕에서 살았거든요. 길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동희 작가님하고 유민주 작가님하고는 이제 뵌지가 한 10년, 12년 됐나요? 10년 됐고 그래서 원래 저 초원이 아니고 그게 저 태풍전망대 쪽이니까 연천에 서연이 되어서 저는 원래 이제 게임 개발하느라 정신을 깨보는 걸다가 저분들 뵙고 이 작가의 세계를 그냥 지냈는데 한 몇 년 떨어져 살았죠. 예, 각자의 저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굳이 이분들이 진주를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또 거기 다시 연이 돼가지고 두 분 뵙고 또 작가님은 이제 사실 이제 글로만 보고 있다가 오늘 처음 인사드렸는데 아쉬운 분할까지 책을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책을 펼쳐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딱 눈에 왔던 게 저 명랑과 부표인데 명랑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 사실은 어제 같이 이제 광주에 있다가 광주에서 바로 술을 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꼭 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랑 부표를 명랑 띄우고 부표를 할 것인가 붙여서 명랑 부표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관건이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그냥 고유의 명사로 명랑 부표를 통으로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명랑하다는 뭐 형용사이고 띄우고 부표인데 이미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부표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거를 뭐 춤을 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계속 뭐 물을 맞고 또 이렇게 쏙 솟아오르고 이런 것들을 뭐 움직임 뭐 무슨 무브먼트 어떻게든 꾸밀 수 있는 말은 많지만 마치 그냥 심장이 늘 뛰듯이 콩콩콩콩 뛰는 그 좀 명랑함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토리를 딱 떠올렸을 때 제목은 되게 초창기에 명랑부표라고 딱 점지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명랑부표라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러면 잘 이해를 한 번에 못 들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읽었을 때는 이제 그다음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명랑이라는 단어와 부표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됐을 때 조금 뭐 낯설기도 하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익숙해지세요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매칭하는 방법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명랑부표 하면은 부표라는 것 자체가 바다에 보면은 바다 색깔에 좀 눈에 띄어야 되니까 흰색 아니면은 그 오렌지색, 밝은 오렌지색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굉장히 물에 잘 뜨는 젤리다 보니까 이렇게 통통통통 이래가지고 보기에도 좀 명랑해 보여요 저는. 네. 그 오렌지색 때문에 아마 그런 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그러면 또 안 하신 분이 그죠?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냥 네. 한 마디씩 들고 와서 한 마디씩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만 이제 빠지는 거구나. 안심하시고.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봉조 선생님이랑 이제 여기 다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이고 저는 작년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재작년 12월인데 이제 작년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또 선생님 작업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움직이는 걸 시작을 하면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먼저 얘기하면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디지털 세상에서 소프트한 걸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발달을 했고요. 선생님이 저 명랑부표를 문정 작가한테 요청을 했을 때 딱 제목을 보고 두세 점을 넘긴 다음부터는 지금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게 저는 반대로 그 부표라는 거를 아까 다들 얘기하셨지만 바다 볼 때 부표를 머릿속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바다나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요. 원래 수영도 못했고 문정 작가랑 처음 만났을 때
바다에서 있을 때 그 배 손잡이 있잖아요. 그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꽉 잡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근데 작년부터 이렇게 약간 물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작을 하고 재작년부터 물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 주신 바다는 디지털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뭔가 작업을 하는데 계속 손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이제 명랑부표 얘기하시고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 윤수를 얘기를 하는데 윤수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바다가 갑자기 친근함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다가서는 느낌이 됐고 아까 바다에서 수영한 걸 있냐고 근데 저 태어나서 바다에 물로 처음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는 거는 작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부표예요. 아 저기 넘어가면 안 된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선생님께서 사진 찍어 보내드렸는데 그 광안대교가 있고 그게 다 흑백으로 보여요. 부표만 다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거 지금 이 작업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부표 연습 계속 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절대 명랑하지 않은데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작업에서 내가 또 오류가 생길 수 있겠다. 바다는 신행사가 아니다. 지금 이번 작업할 때도 그 다른 형태로 했거든요. 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좀 바다를 무서워하긴 했는데 근데 선생님하고 있을 이거는 조금 좀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좀 바다가 친근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깨알같이 충고해도 될까요? 나도 얘기해 네, 지금 아까 전에 있던 그 손창환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설씨라는 공간에서 저희 셋이 같이 협업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 손문 작가님 설치 작품도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송도 바다의 느낌 그리고 외부인이 바라본 무서운 바다의 느낌 감상하시면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6월 14일까지 하고요. 목금 토요일이니까 멀어서 오시면 헛걸음 하시기도 있으시죠? 네. 네.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산수지 거기 사상 쪽에 있죠, 그죠? 네. 근거 부분은 저희 둘이 있고요. 모기는 여기 계신데 오늘도 오후에 예. 있죠, 그죠? 네. 오늘로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파티를 합니다. 9시부터 오시면 술까지 모르겠고 먹을 거랑 그거 있고 음료를 술이 오늘 안 있는데 운전하실 수도 있으니까 술은 개인적으로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바다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가 약간 사실 물에 큰 물에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보면은 네. 저도 아주 깊은 물에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저는 좀 안심했던 그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사진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 카메라. 빠졌다. 운 감독은 내부인에서 빼려고 그랬는데 선몽 작가님께서 안 되지. 우리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제 공연을 마치고 지금 커피를 쏟고 지금 남아 있는 이재훈 감독님 그러면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심하고 있어요. 네. 서구의 아들. 유치원부터 송도 잘 아시겠네요. 송동은 잘. 바다는 뭘 잡으러 깨나 생물을 잡으러 가는 곳이었어. 그래서 저한테 수영하는 어제 고급지게 벌레를 잡는다거나 곤충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에 축하가 있었어. 기내적 제자보고 물론들 저는 이제 아직 책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냥 제가 이제 느껴지는 감상들은 인간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삶의 삶을 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가까이서 보는 우리의 삶은 다 힘들지만 멀리서 봤을 땐 다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바닷가에 떠 있는 명랑 그 부초가 이렇게
저기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멀리서 가까이서 그 부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 훨씬 자유를 결정하다가 살기 하지 않을까라고 혼자거든요. 생각을 하시면서. 아, 네. 서구의 아들이자 네. 아들과 함께 온갖 생물들을 채집하러 다니는 이재웅 감독이셨습니다. 저분 네. 너무 멋있게 해서. 뭐 개성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분은 저희 영상 찍어주시는 감독님이시고요. 그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를 하시고 어젯밤에 공연을 마치고 각혈을 하지 않았나. 네, 오늘 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겁게 출판 기념회 진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서두에 여러분들도 뭐 오신 분들 다 소개도 좀 하시고 하셨는데 서두에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뭐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좀 소개를 할 때 안희정 작가의 하청 작가라고 이렇게 보통 밖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키시는 일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전시할 때 뭐 조명도 맞추고 올라가서 그림도 달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글도 이렇게 쓰실 뭐 글도 써보라고 해서 네 뭐 보스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제가 글도 쓰고 있고요. 네 뭐 예전에는 뭐 사실 안 작가 만나기 전에는 제가 영화음악 쪽 일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안 작가가 시키는 일 잘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홍철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명랑부표 네, 출판 기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해가 나네요, 그죠? 네. 뭐 따뜻하게 바닷가 산책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거는 뭐 끝났지만은 책 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과 가까이서 네 물론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시겠지만은 좀 더 가까이서 네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인회를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회까지 해야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는 겁니다, 작가님들.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송도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남부민동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부산대 대학병원 있는 초장동 고 일대에 다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애정하는 곳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두 곳을 저는 사실 여기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동래구 궁정구 살고 있지만 여기 계속 이곳을 또 지키면서 문화 공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두 분이 최근에 또 여기 그 레지던시라든지 이런 공간 조금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거의 예전에는 조그만 가게들이 다 있어서 뭐 연탄지, 뭐 슈퍼 이렇게 해서 여기 자체가 거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형 슈퍼나 뭐 이런 거 생기고 나서 거의 주택가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약간씩 들어오고 있고 저 위쪽에 지금 구에서 이제 그 빈집을 활용한 레지던시 공간 활성화를 좀 시킨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계를 조금 이렇게 거치면 여기도 이제 많은 이제 작가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다가 보면 알로에시오라는 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수녀원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소년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소년원이었던 곳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보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 이제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작가님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그 작가님들이 이제 청년들의 직업 훈련까지 병행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전시 공간이 이제 한 몇 년 지금 작년부터인가 좀 활성화되어서 요 거리가 약간 이제 예술로서 이제 물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심하게 봐주시면 이제 변모하는 이제 과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 네, 홍안의 상상 그쪽 저희 예술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서구에 작년에 이사를 왔거든요. 작년 저희가 8월 8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 건물이 88년도 건물이에요. 예, 호돌이 88년도 건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8월 8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 오픈을 하면서 주변에 서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지금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구 그 예술인 공동체이지만 명칭은 190 아트로드라고 합니다. 190번 버스를 타고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작가님들. 예, 190번 버스 노선에 대부분 예, 작업실들이 좀 작업실들이 근처에 많아가지고 많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조금 이제 발굴을 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면 이런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고 그 버스를 타고 가면 이런 그 예술 공간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약간 차곡차곡 축적을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190 버스를 타고 가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더 깊은 얘기는 뭐 또 하도록 하고요. 네, 뭐 앞에 그 드실 거 좀 더 드시고 사인 받으실 분들은 사인 받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